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카메라를 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팁을 하나 드리려고. 에어컨에 제한된 건 아니고요. 그 기계적인 진동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에어컨으로 치면 실외기 진동이나 실내기 진동, 아니면 뭐 선풍기, 뭐 가정에서 쓰는 전자제품기 중에 회전기기 쓰는 거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일단 에어컨이 아마 제일 만만할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없어서 이 진동이 발생한 이유, 소음의 이유,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으면은, 아, 이 부분을 피하면 되겠구나, 아, 이걸 좀 보강하면 되겠구나, 어느 정도 감이 잡히거든요. 막연하게 어떻게 하지? 이거보다는, 아, 이게 내부에 이게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공진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제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성악가 분들이 와인잔을 놔두고 막 노래를 부르면은 일정한 소리를 계속 길게 내면은 그게 와인잔이 막 흔들리다가 깨지잖아요. 이게 어떠한 원리로 깨지는 건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영상 있죠. 이거는 와인잔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를 찾아낸 다음에 그 고유 진동수에 맞춰가지고 이제 소리를 발생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와인잔이 깨지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와인잔의 제 1차 모드, 제일 진동이 소리가 강하게 나는 부분이 646Hz네요.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소리를 발생시키면 얘를 깰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원통형인 물건들, 얘들 이제 진동 모드가 보통 뭐 1차가 뭐 요거면은 2차는 요거, 뭐 3차는 뭐 이런 꽃 모양, 뭐 여러 가지 진동 모드들이 있는데, 아마 꽃 모양에 가까울 거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일단 진동을 해가지고 보면은 646Hz에서 이걸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발생기인데, 이게 620Hz에서부터 아마 조금씩 올릴 거예요. 영상 보니까. 121, 27 하죠. 지금 632에서 스타트를 했네요. 그러면은 632에서 소리를 낼 텐데, 지금 소리 들리나요? 삐 하면서 이제 빨대가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642. 점점 아까 어, 그 소리에 가까워지니까 얘가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이제 공진점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자, 648 정도 가니까 이제 빨대가 난리도 아니네요. 이대로 두면은 컵은 100방 깨져요. 자, 점점 가다 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시 진동이 누그러지죠. 이 이유는 공진점을 이제 피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공진점에 가깝게 해가지고 컵을 깰 거예요, 이 사람이. 보시면 컵이 움직이죠. 이제 파손될 응력을 이제 초과하면서 이 컵이 탁 깨지는 거예요. 공진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컵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는 공진점으로 다 파손시킬 수 있어요. 깨졌네요.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또 이론적인 식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뭐 어려운 거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먼저 이 내부에 있는 n분의 k, 이제 m이 뭐고 k가 뭐고 이것만 그냥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진동 문제나 소음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두 가지만 그냥 염두하고 계시면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m은 질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는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있고, 제 고막도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물건, 뭐 모든 물체들이 다 그 고유 진동 모드라는 게 있고, 그 모드에 따라서 진동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막대기 하나 있다고 쳐요. 얘가 1차 모드가 이런 모드라고 있다고 칩시다. 2차 모드가 이런 모드가 있다고 치고, 3차 모드는 뭐 이렇게 움직이는 뭐 그런 게 있다고 치면은, 이런 모드에 따른 고유 진동수가 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영상으로 치면은, 이 소리 발생기, 이거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는 뭐 에어컨으로 친다면 내부에 컴프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프레서가 보통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돌아갈 때
뭐 60Hz로 돌아가냐, 50Hz로 돌아가냐, 그거에 따라서 50이나 60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제, 용접식 컴프레서에서는 로터가 회전을 하면서, 일정 타이밍으로 이렇게 계속 토출을 시킨단 말이에요. 가스를. 토출시킬 때 발생하는 그런 토출 주파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소음. 얘는 얘들이 회전을 하면서 이제 공진을 시키는 거예요. 뭔가 이제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물건을 찍어낼 때 공장에서 테스트할 때 테스트 조건이랑 이 물건을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설치했을 때 그 테스트 환경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시킬 때 공장에서 설치했을 때는 밑에다 아주 뭐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볼트로 이렇게 조여가지고 뭐 만약에 설치를 해가지고 테스트했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집으로 갖고 갔을 때 아파트에 많이 사시잖아요. 아파트 베란다 L형 구조물에다가 딱 얹어놓고 고정시킨 거예요. 그럼 환경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걸 예상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게 컴프레서에 따라 다르고 이제 그뭐 인버터형 타입을 쓰다 보니까 인버터형이라는 거는 이제 회전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인버터 같은 경우는 또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회전을 120Hz로도 했다가 60Hz로도 했다가 50Hz로도 했다가 이게 계속 변환이 가능하니까 일정 주파수에서는 거기에 따른 이제 공진점이 맞아버리면 뭔가 이제 진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그 주파수 영역을 딱 정해놓고 모든 모든 걸 이제 이 주파수 영역 이상의 것으로 이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강성을 어마어마하게 올린다거나 아니면 M 질량을 올려가지고 그 공진점을 이제 떨어뜨리는 거예요. 얘들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정집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진동이 그 실외기 이 조그마한 육면체가 있으면은 얘들 막 진동이라고 하는 건데 판이 이제 막 흔들리면서 시끄러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컴프레서가 돌아가는 거랑 그 주파수 공진을 해가지고 시끄러운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막 진동 같은 경우는 보통 K로도 잡아줄 수 있는데 M으로 잡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막 진동을 잡으려면 만약에 K를 한다고 한다면은 막 진동, 그 막을 두껍게 한다거나 아니면 막 중간에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보강제를 해가지고 그 진동을 그 고유 진동수를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고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이소 같은 데 가가지고 네오디움 자석 있잖아요. 네오디움 자석을 가지고 몇 개 그냥 갖다 붙여요. 만약에 3개 붙였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M을 더 올리는 거예요. M을 더 올려요. 예를 들어서 압축기가 발생시키는 그 진동수가 막 60Hz라고 합시다. 60Hz인데 막 진동이 딱 60Hz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좀 비껴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얘도 60, 얘도 60이면 완전히 그 컵 깨지듯이 완전 이제 엄청 시끄러워지니까. 근데 이게 6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변형도 심하면서 진동이 상당히 심해져요. 그러니까 얘들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K는 어려우니까 M을 올리자. M을 올리면은 고유 진동수가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되는 거거든요. 분모가 커지면은 주파수는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60보다 더 작은 수치로 내려가지고 이제 진동을 잡는 건데 네오듐 자석 말고 이제 그 검정색 그 자석 좀 약한 거 있잖아요. 얘들은 쓰면 위험해요. 그 30층 살고 35층 고층에 살고 있는데 자석 하나 떨어지면 밑에는 진짜 그 돌멩이 하나로 사람 잡는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진짜 위험하니까 강한 자성을 띠는 그런 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외기가 이제 베란다 쪽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육면체가 앞뒤로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면서 막 진동을 해.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이런 건 보통 설치할 때 보통 잡아줄 수 있는 건데 설치했던 결속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열화되면서 좀 느슨해져 가지고 고유 진동수가 좀 낮아져 가지고 공지점에 좀 가까워졌다. 그러면 이제 진동이 좀 크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외기를 한번 딱 만져 가지고 대충 만져보면 어디서 진동하는지 대충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것저것 만져봐요. 자기 이제 힘껏 고정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딱 안아가지고 당겨봤는데 진동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K 값을 올려가지고 K 값을 올린다는 건 보강을 한단 말이라고 했잖아요. 또 결속 밴드를 좀 추가해가지고 좀 보강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뭐 펜스 같은 게 이제 진동을 해가지고 심하게 흔들린다. 뭐야 실외기가 아니라 펜스가 흔들린다 하면은
펜스 쪽 고유 진동수를 올려줄 필요가 있죠. 펜스 쪽 고유 진동수를 내리는 건 어려우니까 뭐 내리는 건 뭐 거기다 뭐 무거운 걸 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달아놓으면 되긴 한데 그건 솔직히 좀 더 지저분해 보이지 않을까요? 뭐 뭔가 그 무거운 줄을 갖다가 매단다거나 이건 좀 아니고 그냥 뭘 밴드로 묶어가지고 그쪽 강성을 좀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추가로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도 충분히 이런 진동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동을 잡고 소음을 잡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배경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런 이론 지식도 이건 좀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M이랑 K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좀 배경 지식으로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실내기에 대한 소음인데 실내기 같은 경우는 보통 관 내부에 유체가 흘러가면서 생기는 그런 진동이나 소음 그리고 또 하나는 팬이 돌아가면서 팬에 대한 이제 소음이 있는데 제가 그 이번에 어머니 집에 방문했을 때 뭐가 있었냐면은 제습기가 있는데 그 제습기가 증발기 쪽 핀에 이제 바람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에어컨 조그마한 에어컨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제습을 하기 위해서 팬이 돌아가면서 위에서 이제 바람을 이렇게 조절하는 데가 있는데 회전을 시킬 때 이게 이 정도 각도가 되면은 드르르르르 엄청 진동이 심해지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가면은 진동이 느슨해지고 다시 이쪽으로 가면 드드드드 계속 소리가 이런 게 이제 플라스틱 쪽에서 엄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먼저 진동이 발생하는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을 해요. 소리랑 육안으로. 손가락으로 만지고 하면은 대충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테이프로 해가지고 뭐 그런 자석 같은 걸 붙인 다음에 M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M이 무거워지면서 이렇게 깃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그 진동을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이 컨셉은 그냥 이 깃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를 내려준 거죠. 이제 그 내부에서 돌아가는 컴프레서 얘랑 공진이 안 되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처음에 물건을 구매했을 때는 얘들이 이제 열화된 것도 없고 그 처음에 이제 조립했던 그 결속력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요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면서 요리 밀쳤다 하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뭐 자외선에 의해서 열화도 되고 조금씩 얘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얘들이 이제 계속 반복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느슨해지면서 좀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팬 같은 거나 그런 플라스틱, 뭐 회전체 주변에 그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뭔가 자석 같은 거를 테이프로 붙인다거나 해가지고 이런 걸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 내부에 유체가 흘러가는 데서 발생하는 그런 진동. 이거는 나중에 기사님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여기다 뭐 사일렌서를 설치해 주세요. 이런 것도 대응할 수 있는데 보통 이게 왜 발생을 하냐면 지금 실외기 쪽에서 실내기로 들어오는 그 유체는 100% 액체가 있고 만약에 실내기에 팽창弁이 있다고 하면은 팽창弁하류부에는 가스 상태랑 액체 상태 일부 가스랑 뭐 거의 이제 액체 상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얘들이 흘러가면서 보글보글 소리도 나고 증발하면서 나는 그런 소리는 좀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이걸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 흐름을 좀 방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흐름을 방해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어컨 그 관 내부의 흐름은 그걸 라미나 플로우라고 해요. 측류라고 하는데 측류가 뭐냐면 그냥 난류, 볼텍스 같은 거 안 만들고 물 흘려보내면 막 이렇게 그 강물 흐를 때 보면은 막 장난 아니게 흐르잖아요. 근데 유속이 느린 그런 뭐 물을 보면은 반듯하게 흘러가는데 내부 관 내부에서 어떤 뭐 볼록한 부분이 일부 있다거나 하면은 그 부분을 통과하면서 일정 주파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주파수랑 배관 이제 길이에 따라서 이제 또 그게 공진하냐 안 하냐 이게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 집에 똑같은 에어컨을 A, B, C라는 집에 다 설치를 했는데 이제 뭐 배관 루트가 좀 달라. 그러다 보면은 A에서는 발생하는데 B, C는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에어컨 탓을 하실 필요도 없고 그런 경우는 그냥 우리 집이 운이 안 좋게 뭐 배관이 좀 뭐 공진점에 좀 맞았나 보구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뭐 컴플레인 하실 내용도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뭐 사일렌서를 추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라미나 플로어를 일부러 이제 그 터뷸런스 플로어로 이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이제 일정한 주파수가 발생을 안 하니까 공진할 일도 없고 그냥 막 복잡한 주파수로 막 난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는 안 발생하니까 그렇게 피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사일렌서를 달아버려요. 그냥. 뭐 라미나 플로우를 그냥 터뷸런스로 다 바꿔줘요. 그러게 안 바꿔도 되는 경우 있는데 그냥 뭐 비싼 것도 아니니까 그 사일렌서 같은 경우 그 원가 해봐야 그 조그마한 뭐 동튜브거든요. 그걸 뭐 확장시켰다 다시 수축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아니면 원 포인트에서 흘러나왔던 게 이제 뭐 다섯 포인트나 네 포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흘러가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필터 타입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소음을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을 방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권총 같은 거 소음기 보면은 그 내부가 어떻게 됐냐면 뭐 요즘 여러 디자인이 있긴 한데 확장됐다 수축됐다 확장됐다 수축됐다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 길이 동안 이게 엄청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소음이 났는데 소리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걸 노려가지고 소음을 줄일 수도 있고요. 방진 고무라 해가지고 그걸 밑에다 놓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방진으로 피할 수도 있죠. 방진이 가지고 있는 스프링 상수 얘를 약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얘를 K 값을 약하게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여러 방법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K랑 N 값을 조율해가지고 공지점을 피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시는 가전제품 뭐 이런 회전해가지고 달달달랑 이런 소리 뭐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진동 소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에어컨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 또 댓글로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시간 날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